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때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말이에요.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이 잦아지고 어디 갔다 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딘가 모호해질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순간에 처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의심과 불신이라는 감정의 늪에 빠져들 뻔했지만 단 하나의 솔직한 대화로 관계를 회복한 부부. 그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생활 7년차 민수와 지혜 부부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만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주간 민수는 아내 지혜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평소 저녁 8시면 집에 도착하곤 했는데 최근엔 9시, 10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라는 말과 함께요. 처음엔 민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누구나 바쁜 시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날들이 일주일, 2주일로 이어지면서 민수의 마음속엔 작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전화 통화였습니다. 지혜는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봤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하곤 했어요. 회사 동료야라는 짧은 설명만 남긴 채로요. 예전에 지혜는 민수 옆에서도 편하게 통화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녀에게 비밀스러운 영역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그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할수록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의심은 마치 작은 균열처럼 그들의 관계 속으로 서서히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또다시 늦게 귀가했을 때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을 때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얼굴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억누른 답답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 순간 민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감정을 폭발시켜 추궁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많은 부부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비난하거나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죠. 하지만 민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는 이 순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나 의심을 앞세워 대화를 시작하면 아내는 방어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실은 더욱 멀어질 거라는 것을요. 여보 앉아봐.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비난의 톤도 냉소적인 뉘앙스도 없었어요. 단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지혜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 민수는 직접적인 추궁 대신 부드러운 질문으로 대화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어려운 대화를 시작할 때 처음 몇 마디가 대화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너 요즘 왜 이래? 라고 묻는 것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니 그저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의심하거나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그 순간 지혜는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지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일도 있지만 요즘 다른 일도 하고 있어. 내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는데. 민수는 조용히 아내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끼어들거나 재촉하지 않았어요. 이건 역시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엄마가 편찮으신 거 알지?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암은 아니지만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퇴근하고 병원에 들르거나
엄마 집에 가서 저녁 식사 챙겨드리고 오는 거였어.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민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혼자 짊어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혼자 그런 걸 감당하려고 했어? 우린 부부잖아.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 순간 민수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감정을 폭발시켜 너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뭐 숨기는 거 있지? 라고 추궁했다면 지혜는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과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갔고 그 결과 진실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걱정과 어려움을 털어놓았어요. 장모님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을 모두 챙겨야 하는 부담감,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까지요. 민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미안한 건 아내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도록 둔 자신에게였고, 고마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아내에게였죠. 앞으로는 함께하자. 장모님 병원도 내가 같이 가고 저녁 식사도 함께 챙기자. 우리 둘이 나누면 훨씬 덜 힘들 거야.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하지 말고 질문하라는 것이에요. 민수는 아내의 행동 변화를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정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직접 물어보는 용기를 냈습니다. 관계 심리학자들은 이를 확인 편향의 위험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한번 어떤 의심을 품으면 그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만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내가 늦게 오는 것,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게 의심의 렌즈를 통해 보면 수상한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민수와 지혜는 그날 밤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혜는 왜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지, 민수는 왜 아내의 변화에 불안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나눴어요. 사실 나도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섭섭했어. 혼자 다 해결하려는 것 같아서. 민수의 고백에 지혜는 놀랐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 오히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건데. 이렇게 서로의 진심을 나누면서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많은 갈등은 실제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지혜가 처음부터 장모님의 상황을 공유했다면 민수는 의심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았을 겁니다. 민수가 불안함을 느낄 때 즉시 대화를 청했다면 오해는 더 빨리 풀렸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들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주 2회 장모님 병원에 함께 가기로 했고, 지혜는 자신의 일정과 고민을 남편과 더 자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도 더 이상 방에 들어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것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오해가 풀린 후 민수와 지혜 부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것들이었죠. 첫 번째 약속은 일일 체크인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15분 정도 두 사람만의 대화 시간을 갖기로 한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 고민거리 등을 자유롭게 나눴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짧은 시간이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하지 않고 질문하기였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혼자 추측하고 결론 내리지 않기로 한 거죠. 이건 이런 의미인가?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것이 간단해 보여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산 사람일수록 내가 저 사람은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쉬우니까요. 세 번째 약속은 도움 요청하기였습니다. 특히 지혜에게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녀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힘드네. 저녁 준비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작은 요청들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였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표현하기로 한 거죠. 오늘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병원 같이 가줘서 큰 힘이 됐어 같은 간단한 말들이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이라고 해요. 감사 표현은 이 긍정적 비율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민수와 지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갔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약속을 지키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일본의 긴츠기 기법처럼 한 번 금이 간 관계도 정성스럽게 회복하면 오히려 전보다 더 아름답고 단단해질 수 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그들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았고 민수는 아내를 의심하는 대신 믿고 지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침묵하거나 폭발하는 대신 대화로 풀어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또다시 늦게 귀가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민수는 불안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지혜가 미리 문자를 보냈거든요. 여보, 오늘 엄마 병원 결과 나오는 날이라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도 돼. 그리고 민수는 답장했죠. 알았어. 조심히 와.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니까 같이 이야기하자. 민수와 지혜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부부가 한 번쯤은 겪는 평범한 위기예요.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의심과 불신이 생기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항상 완벽하게 소통할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들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감정을 폭발시켜 상대를 추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는 거예요. 둘 다 건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추궁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진실을 더 멀리하고 침묵은 오해를 키워 관계에 독이 됩니다. 민수가 보여준 것처럼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분하고 솔직한 대화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전하되 비난이 아닌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너는 왜 이래? 가 아니라 나는 요즘 내가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끝까지 경청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변명처럼 들리더라도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부분 현실이 아닙니다. 민수가 상상했던 것과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요.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너와 나의 대립 구도를 우리의 협력 구도로 바꿉니다. 부부는 팀이에요. 서로 맞서 싸우는 상대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여야 합니다.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법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고 오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민수와 지혜는 이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만약 민수가 그날 밤 감정을 폭발시켰거나 지혜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다면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점점 더 멀어졌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파트너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을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혼자 감당하느라 힘드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용기 내어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라는 한마디가 여러분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강한 관계는 문제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작은 대화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침묵보다는 솔직함을, 추궁보다는 이해를,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함께 나누기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따뜻한 대화가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